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관절재활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시복 교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관절재활학과의 이규훈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냉찜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냉찜질을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나요? 온열 치료랑 100%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. 혈류가 감소합니다.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신체 대사 활동이 감소되겠죠.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되고 있으면은 근육의 긴장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이 약간만 지나가면 근육의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경련성을 좀 떨어뜨리게 되고요. 진통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. 급성염증이나 급성 손상이 있을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다치자마자 살을 내리는 듯한 아픔이 있고 살이 부어오르고 빨개지고 뜨겁다.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이 되겠죠. 네. 냉찜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? 감각이 둔한 부위에 온찜질을 사용하면 안 됐듯이 한냉치료, 냉치료도 사실은 감각이 둔한 부위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사용하면 안 되고 간혹 가다가 한냉 알레르기, 냉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또 하나는 레이노 증후군이라 그래서 손발이 밖에나 차가운 데 있으면 크게 지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주 드물지만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 요증이라 그래서 그 혈액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교수님, 그러면 냉찜질을 하는 방법도 온찜질을 하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? 가장 집에서 쉽게 하는 건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이용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우리 비닐팩에다 이렇게 담고 속에다 얼음만 집어넣는 것보다 물을 좀 집어넣는 게 좀 훨씬 더 낫거든요. 그래서 무릎이나 아니면 팔꿈치, 손목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게 너무 시리거든요. 그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맨살에 되는 것보단 이것도 역시 너무 차니까 수건을 하나 깔고 수건 위에다가 좀 되는 것이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가정에선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근위부라 그러죠. 네. 그 팔꿈치나 어깨, 무릎이나 이런 데는 동상의 의미 없어서 시간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? 네, 한 20분까지 늘려도 됩니다. 네.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급성염증이 있거나 만성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온열치료, 냉치료, 이렇게 온찜질, 냉찜질을 배워왔는데 그러면 온찜질이 좋은 거예요? 냉찜질이 좋은 거예요?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건 관절이 만약 붓고 열난다 아니면 갑자기 삐어서 퉁퉁 부었다 이럴 땐 무조건 냉찜질입니다. 온찜질은 해서는 안 되고 그것만 구별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.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으냐를 보면은 우리 몸에다가 냉찜질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는 차지거든요. 차지면은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. 그러니까 그 부위가 다시 정상 체온으로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. 뜨거운 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요. 그래서 이 뜨거운 게 금방 식어진다고요. 정상 체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간으로 보면은 뜨거운 찜질보단 냉찜질이 훨씬 더 유리하죠. 통증을 완화하는 시간을 봐더라도 온찜질은 끝나면 금방 없어지는데 냉찜질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. 하겠네요. 네. 그리고 우리 몸에 그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들이 있는데 이 신경들이 찬 거를 전달하는 신경과 뜨거운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나뉘어져 있는데 뜨거운 것보단 찬 거를 전달하는 신경의 전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. 이 신경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 되는 게 우리가 통증을 좀 못 느끼게 되려면 빨리 전달되는 신경 통로를 이용해서 촉수로 들어가서 이 아픈 통증이 들어오는 걸 좀 차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 냉각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
찬 감각을 느끼는 그 감각기랑 뜨거운 감각을 느끼는 감각기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. 찬 감각을 느끼는 게 한 3배 내지 10배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. 찬 거에 대해서. 그리고 치료 범위를 따질 때 우리 체온이 36.5도인데 뜨거운 찜질을 해서는 최대 높일 수 있는 게 뭐 45도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. 물론 체온은 그거보다 더 적게 높아지긴 하지만 높여봐야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찬 거는 36.5도에서 거의 10도 정도까지 쭉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한 25도 이상 낮출 수가 있거든요. 그게 어떤 얘기냐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치료의 범위가 좀 다양하니까. 그래서 뜨거운 찜질보다는 찬 찜질이 우리 몸엔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.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면뿐만이 아니라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좀 안전하니까. 그렇죠.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여지껏 급성염증, 만성염증을 얘기했는데 염증을 내가 급성염증인지 네. 만성염증인지 네.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예, 그렇죠. 우리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냉찜질이 훨씬 좋겠네요. 훨씬 낫겠죠, 그때는. 안전하고. 예. 오늘은 그 류마티스 병원 관절재활의학과의 박시복 교수님과 함께 그 온찜질, 냉찜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관절염 환자한테서 그 온찜질과 냉찜질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의 통증과 염증을 좀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